결혼 3년 차 신혼입니다. 3년 연애하면서도 많이 싸우고 그러다가 정들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극 F, 아내인 저는 극 T입니다. 남편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 어렵습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남편의 위로 포인트를 잡기가 힘듭니다. 저는 금방 풀려버리거든요. 남편의 깊은 고통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MBTI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F랑 T가 이거 뭐예요? F가 엄청 감정적인 거고 T가 별로 감정이 없고. 뭐 예를 들어 자기야 나 우리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른 회사를 준비해. 난 객관적이야. 나는 쓸데없는 소리 잘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결혼 초에는 제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고 잘 자요. 네, 저는 그때 싸울 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싸우다 보면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은 그게 전형적인 도라이들의 특징이신데 지가 막 앞에서 얘기하고 자기는 깔끔하게 입고 잘 자고 이쪽에서 섭섭해하면 왜 무슨 일 왜 이러는 건데. 자, 지금 마이크는 선생님이 들 일이 아니고요. 우리 남편분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지금 선생님은 그러면은 3년 동안 되게 많이 참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딱 소갈이 하면서 참으신 거네요. 와이프 싸우고 나서 와이프가 자고 나면 저 혼자 밤새도록 그냥 적었어요. 적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걸 알려주고 난 이것 때문에 그랬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조금은 인지는 하고 있죠. 진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좀 심하게 싸워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제가 남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말에 나는 왜 내 남편이 만약에 반대로 저한테 그 말을 했다면 좀 바로 이혼했을 건데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왜 살지?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상도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라이는 아닙니다. 요즘에 말을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진짜. 지금 남편분이 계속 근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아내가 내가 인지하고 인식했다는 게. 그때 사실 남편의 상처가 좀 치료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구나. 고맙게도 인정하는구나.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진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자기야. 이러면은 이제 와 이거는 진짜. 남편 뭐라고 부르세요? 평상시 부를 때. 오빠. 오빠. 응. 오빠는 전생에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한 걸까요? 지금 아내가 보기에도 남편 엄청 착하죠? 이게 거짓인가 싶을 정도로 착해요. 너무 순수해요. 저는 좀 계산적인 것 같은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착하고 순한 사람이 그렇게 극단의 이기주의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착한데 전 처음에 근데 어떻게 그 상도라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착한 남편이. 전 처음에 남편이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그걸?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제 얘기할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남 얘기를 잘 못 듣나 봐요.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걸 인정했다는 게 얼마나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좋으시다. 근데 아직도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씩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다문화 가정이 아닌데 우리가 같은 문화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선생님은 좀 집안이 엄한 집안이었어요? 아니.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화목했어요. 그럼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사랑받은 사람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자기중심이야. 그리고 내게 충족돼야 다른 사람 말이 들려. 맞아요. 맞죠? 그 도라이 특징이거든요. 내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니즈는 안 들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너무 좋으시다 정말. 남편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합시다. 오빠 나 때문에 엄청 소갈이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이제 3년 살았는데 앞으로 살면서 더 노력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인정하고 더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랑해. 요즘에 오빠 같은 남자 별로 없어요. 진짜 제 말 들으세요. 오빠 같은 남자는 최소 5, 60대 중후반 되어야 가끔 있는 남자지. 오빠 지금 40대죠? 30. 놀랍네요.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지금 30대인데 지금 아이고야 한 이거 가지 우야. 오해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그렇게 이타적이고 배려심 충만하고 겸손해 아니요, 겸손해 또 겸손해 아니요. 사람이 겸손해. 아유 진짜 됐다 영광을 자기가 받지를 않아. 나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 아니다. 나 이렇게 내가 영웅적으로 끝나는 거 싫다. 아내분은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 아내분 복이야. 남편은 남편은 복이 돼야 돼요. 저도 와이프가 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참말로 영적인 분이시네요. 저런 아름다운 부부를 본 게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수님의 강연 매일 듣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얼굴 꼭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의 강연을 듣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끊었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강연을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한 10년쯤 된 것 같고요. 시집살이 26년 동안 남편은 해외 출장에 거의 한 달이면 절반은 나가 있었고 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교수님 유튜브 강의 많이 들으면서 위안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퇴직도 했고 또 이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제 수사 겸 철학자 겸 영성가이신 분이 있었는데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강연자고 최고의 작가셨는데 라르시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목회자로. 그리고는 그 라르시 공동체에서 라르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보냈던 시간들. 거기에 한 대목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소개할게요. 이분이 이제 거기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지적 장애인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저희가 조금 친해지고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더 사이가 뭐 이렇게 가까워지면 근데 선생님 저기 학교는 어디 혹시 나오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물어봐 버리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누구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통 우리는 누구예요라고 하면 자기 소속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하버드 대학의 뭐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친절하게 소개를 해요. 전 세계의 지성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학교인데 저는 학생이 아니고 그 학교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근원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냐?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써요.
나의 오랜 영혼의 방황이 어쩌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나로서 나를 대해주는 방식이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되게 유사하대요. 왜냐하면 신은 이 사람의 출신 학교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 모든 것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책으로 봤는데 되게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강연을 하고 뭐 이런 인정이 아니라 나 자체로, 그리고 그게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부모의 친밀도. 그게 나로서 인정해주는 첫 행위거든요. 왜요?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부모에게서 왔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친밀해. 그게 곧 나를 아주 나로서 대해주는 되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빠를 사랑해서 낳았다고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애들은 성교육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낳았을 때 부모의 감정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자존, 살다가 이별도 하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었을 때 인간이 확인하고 싶은 자기의 밑바닥.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엄마 너 낳고 진짜 하늘 날아가는 줄 알았어. 엄마 그때 진짜 기분이. 저도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 안 날라고 했어. 왜 낳았어? 가진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나를 낳았을 때 부모가 그랬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좋은 깨달음이 오면 나를 낳고 부모가 슬퍼했을지라도 그것은 그 상황이었고 나는 엄청난 확률과 말할 수 없는 기회로 세상에 나온 거구나. 심지어 내 부모가 이별을 했든 다투든 나를 낳은 것을 후회했든 그것은 부모의 그 시절의 그 상황이고 나는 나로서 참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이 한글이래요. 아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래요. 그러면 아름답다는 뭐예요? 나답다. 그게 아름답다래요. 되게 멋있죠, 이 말. 인스타에서 봤어요. 제 강연을 듣고 상황이 조금 도움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꼭 저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제가 아니라 그 힘들었었던 선생님의 시절을 다시 애정 있게 바라보는 선생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는 지금 어머니한테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한테 마이크 한번 주시고, 아버님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거는 좀 알고 계셨죠? 어떠세요? 반반이었죠, 뭐. 예? 반반. 반반. 그런데 그 시절을 또 아버님은 아버님 나름대로의 힘드신 시절이 있었을 테고 반드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아내분한테 다 얘기하지는 못하죠. 못하셨을 거고. 지금 이렇게 은퇴하시고 아버님은 어떠십니까? 백수 2년 차인데 네. 아직은 할만해요. 재밌어요. 요즘엔 주로 어떤 걸로 시간을 함께 하세요? 먹고 자고 운동하고 저녁 때 또 친구들 만나서 지인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예. 저도 365일 술 먹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니가 영상을 좀 더 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그래도 우리 어머니한테 아내분한테 짧게 우리 요 카메라 보고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아버님. 애썼어. 어쨌거나 지금 벌써 결혼 35주년 돼 가는데 예.
35년 동안 또 26년 또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는 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꼬박 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여간 뭐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앞으로 좀 아프지 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일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머지 생활. 이상입니다. 아버님 그 사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사줄게. 샤넬. 밥 사줄게.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30년, 40년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만나고 나눈 대화에서도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상대의 작은 변화나 행동에 화가 난 건 아닌지, 나와 다른 모습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척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프거나 외로워질 때가 오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지만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지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까지 생기곤 합니다. 유리 멘탈이라는 성격을 고쳐야겠죠? 이분은 70%는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엄청 놀랐어요. 어디 계세요? 저의 배다른 동생은? 생각 중에 대부분 어떤 생각이 많아요? 제가 한 행동이나 말들을 후회하는 것들이 좀 많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의 그런 사소한 말이나 말투에도 되게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어떤 말실수를 해서 좀 화가 났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남편은 항상 너는 너무 멘탈이 약해. 유리 멘탈이야. 맨날 항상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작은 어떤 말에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저는 지금 약간 거울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저렇게 피곤하게 사는구나. 제 경우에는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싸울 수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의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 폭격을 자식들 있는 데다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근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게 제가 엄마가 약간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던 게 뭐냐면 아버지랑 결혼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3년째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전 좋지 않더라고요. 전 어쩌면 이러길 바랬나 봐요. 한 6개월, 1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유, 너가 아버지 뭐 9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엄마도 이제 숨 쉬고 산다. 그랬으면 저에게는 더 개인적으로 괜찮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밥상 차린다고 힘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사 지낸다고 또 힘드시는 거예요. 살아도 밥, 돌아가셔도 밥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들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엄마는 정말 열려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문제가 끝나지가 않고 계속 울고 슬프고 이게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 엄마를 보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문제가 계속 벌어지니까 보러 가고 싶지가 않고 돌아가셨는데 이젠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살려낼 수가 없고 제가 만약에 아버지를 살려낸다면 엄마는 또 저것이 부활을 했다. 엄마도 이제 80, 90인데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가 계셔서 평화롭고 집이 좋고 집에 얼른 가고 싶고 따뜻하고 이런 상황들을 상대적으로 너무 경험을 못 해보다 보니까 눈치만 늘은 거예요. 그 눈치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센스가 좋아질 수 있어요. 눈치하고 센스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예요. 빤스, 팬티 비슷한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그 싸움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근데 아시겠지만 말 잘 들어도 부모는 싸우거든요. 말 잘 들어도 이혼해요.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검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려요. 아,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감이 그런 스타일. 혹시 제가 말한 이 기질이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구나. 어려서 환경은 어떠셨습니까? 엄마가 욕심이 많으세요. 엄마가. 네, 그 자식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그 욕심을 표출하는 방법이 좀 격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뭐 욕을 하시기도 하시고. 욕을?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뭔가를 계속 해요. 그런데도 이제 엄마는 더 하길 바라시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못 미치면은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도 저도 이제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순화를 하셔서 이렇게 격해지실 것 같으면 전화를 끊으신다던가. 근데 이제 제 성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끊으셔도 혼자 이제 많이 생각하는 성격이라 거기서 이제 또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제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안 그러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헬리나온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사제로서가 그러니까 사제로서 뭐 이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니라 오직 너의 이름으로서 그게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더 해라.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게 자녀들한테 그 프레임을 너무 강하게 씌워버리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게.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엄마한테 꼭 라인을 그어주세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나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엄마. 엄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엄마. 엄마한테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면 또 서로 싸대기 나가고 이러니까 일단 엄마한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고맙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데 가끔 좀 힘들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근데 진짜 사랑해. 지혜롭게 얘기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십니다. 55년을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화이팅이 넘칩니다. 개나리 십장생을 외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빠가 도무지 철이 들지 않고 본인밖에 모르십니다. 엄마는 불쌍하고 아빠는 밉습니다. 이거 제 일기인가요? 저 너무 소름이 끼치네. 제가 이거 쓴 일기를 누가 찢어서 엽서로 보낸 것 같은데.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엄마. 아, 엄마하고. 아버지는요? 집에 계세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아버지한테는 오자고 말씀을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죠. 아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55년을 사셨어요? 네. 어려서 선생님이 엄마 아빠 싸운 걸 처음 본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는 게. 학교 갈 땐 못 봤고요. 음. 집에 오면 싸우시던데. 자주? 종종? 예, 가끔 한 달에 뭐 한두 번? 3-4번? 아, 3-4번. 네.
주일날 교회 가듯이 싸우신 거네요. 자, 그러면 한 달에 3-4번이면은 오케이. 그때 말로만 싸우신 거예요? 아니면 좀 폭력적인 장면도 보신 아니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말로 싸우세요. 아, 말로만. 근데 엄마가 거의 90%를 점령하셔서 말을 하시고요. 아. 아빠는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버티세요. 그건 싸운 게 아니라 조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엄마가 아버지를 조졌다라고 지금 90% 이상을 다다다다다다 하고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이런 식이에요? 네, 거의 뭐 KO 당하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아빠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네. 서로 두 분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자녀한테는 더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하루 3번 따뜻한 밥을 해드려야 되고 반찬도 이렇게 라겐나 같은 데 있으면 안 드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으로 부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신데 오. 다른 데서는 잘 안 드시겠다고 하시고 집에 와서는 맛있다고 안 하시면서 그냥 꼬박꼬박 드시고 차가우면 절대 안 드시고 저희 엄마도 좀 이상한 게 뭐 엄마 먹고 싶은 거 사요 그러면은 꼭 마지막에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세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빨리 이혼하라고. 왜? 그것까지 똑같네. 와. 예. 저도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안 하신다고. 다 늙어서 뭘 이혼을 하냐고 그러시는데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 엄마가 선생님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선생님의 연애 생활과 결혼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미치지는 못하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미치지는 않았어요. 미치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아,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보통 저도 엄마를 닮았나 봐요. 아, 선생님이 엄마를 닮아서 남편을 조져요? 네. 근데 그러면 영향을 받으신 건데 엄마한테?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냥 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자, 엄마가 아버지를 조지셨고 선생님도 남편을 조졌는데 난 엄마 영향을 안 받았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남편은 행복해해요. 예. 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도라이거든요. 자, 세상 어떤 사람이 와이프가 자기를 조지는데 막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 여긴 누가 오자고 해서 오셨어요? 제가요. 선생님이? 네. 어떤 이유로요? 보통 강연을 보셨어요? 네, 저 많이 봤었고 네. 부터 저희 엄마도 가끔 TV에서 뵀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제 강연을 한 몇 년 보셨어요? 전 1-2년? 아니요, 한 7-8년 본 것 같은데요. 예. 7-8년 동안 계속 봤는데 지금도 남편을 조진단 말이에요? 제 강연을 7-8년을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남편을 조짓다. 결혼 잘하신 거네요. 맞죠? 네, 남편은 모르겠는데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엔 무서운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머니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는 사실은 또 아들 입장이라서 못 여쭙겠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부의 오랜 시간의 어떤 정입니까? 뭐입니까? 제가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머니 세대에는? 오래된 세월도 있고요. 또 딸들 하나 3남매를 뒀으니까 걔들이 결혼하는데 이혼함으로써 또 조금 안 좋은 그 이미지 이런 것도 있어서 처음 생각엔 애들만 다 결혼하면 이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또 다 보내고 나니까 둘이만 딱 남아 살으니까 또 이혼 소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신다면 지금의 아버님을 다시 만나서 연애를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솔직히. 솔직히 지금 이 남군하고는 안 만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줄 알고. 아버님은 누가 중매를 해준 겁니까? 두 분이 연애를 하신 겁니까?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해서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중매해 주신 분에게 영상 메시지를 하고 마치시죠, 어머니. 자, 그 아는 사람 누굽니까? 동네 언니입니까? 누굽니까? 예, 동네 언니뻘 되는 분이 언니뻘 해서 되는. 이름도 기억나세요? 이름도 이씨라는 것만 알았지. 아, 이씨. 예. 자, 그러면 저 카메라 보고 이씨라고 하시고 그 남편 되시는 소중한 아버님을 소개해 준 그 이씨에게 짧게 메시지 한번 해주십시오. 저기 보시고요, 어머니. 언니 그때 못 모르고 20살인데 중신을 해서 딸들 아들 하나 3남매를 잘 키워서 다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잘 살으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동적이네요. 정말 어머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헤어 컬러 레이디 가가 외에 보라색 하신 분 저 처음입니다. 어머니 너무 멋지시고요. 어머니들의 눈물 어린 삶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지금의 젊은 저희의 세대가 있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성분께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 같은데 이걸 써주셨어요. 남편,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다 자고, 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부활하신 것 같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아침 6시,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7시에 밥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저희 아버지는 밥통에 있는 밥은 안 드세요. 매끼 새 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그 락앤락 통 안에 있는 반찬도 안 드세요. 매끼 묻혀야 돼요, 엄마가. 네. 그리고 두 그릇을 잡수시고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연병할 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라는 이 시를 쓰신 분. 누구랑 오셨어요? 우리 아내분은? 저희 남편이랑 아, 남편하고 왔어요. 남편 지금 누워있다 일어나셨네. 자, 그러면 남편분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회사에서 힘든 일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내분한테 좀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고 좀 짜증이 나고 이런 말을 좀 하는 편이세요? 아예 안 하는 편이세요? 안 해요. 아예? 네, 회사 일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회사 일은 아예 거의 얘기를 네, 안 해. 안 하시는 거죠. 얼추 이유를 살짝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 남편분 한번 마이크 한번 바꿔줘 보시고, 우리 선생님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온 겁니까? 네, 아내가 오자고 해서 왔습니다. 아내분이 네, 오자고 네, 해서. 네. 근데 일단 제가 아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가 내가 쉬는 날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가 2시간 얘기하는 걸 같이 가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가 쉽지 않은 발걸음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아내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없어서는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또 애정이나 또 다른 감정,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있으면은 지금 선생님 애정하고 네. 두려움 몇 대 몇입니까? 정확하게 혼재는 돼 있는데 퍼센트로 말하면 좀 제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가 두려움을 말하거든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개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되게 간단하게 100%는 아닌데 혼재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집동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고요. 야생동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집동물은 누구냐면 되게 케어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이제 17살이 됐어요.
토이 푸들이에요. 조그만한 푸들. 근데 이제 푸들이 좀 똑똑하고 한 사람을 딱 꽂히면 그 사람에게만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 이 순위의 사람에게 또 붙어요. 네. 뭐 이런 걸 또 뭐 얍사바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1순위가 저희 집은 저예요. 어렸을 적부터 저랑 같이 되게 오래 있었어요. 17년이나 벌써 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오른손에 이렇게 뭐가 혹이 이만큼 생겼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풀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악성암이래요. 가장 안 좋은.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려면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근데 이제 17살이니까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17살에 또 이 전신 마취를 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막 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집동물, 그런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자란 사람,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프면 되게 보살핌을 받고 주변에서 엄청 걱정해주고, 아버지가 특별히 네. 아버지 저 뭐 전공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집이 있어요. 힘들지, 우리 아들 얼굴 너무 상했다잉, 아빠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아빠 요즘 형편이 조금 진짜 아빠 좀 미안하다, 이렇게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케어받은 집에서 자란 남자들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그런 감정적 인정과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들만 손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몇 분이에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손 안 든 남자분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자랐겠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해병대 가, 이 새끼야, 해병대! 아빠는 이 새끼야, 임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6.25 때. 배가 고파가지고 국민학교 다니면서 칡을 산에서 캐먹고 막, 동생들 전부 아빠가 다 가리키고 대학 보내고. 나의 아버지는 칡을 잡수셨다라는 남자들 손 한 번만 들어봐봐요. 계셔. 칡 잡수신 아버지 아들이 계셔. 그럼 제가 우리 남성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은 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힘들어요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나요? 좀 어땠나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학창 시절에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아버지하고 하잖아요. 아버지 뭐 어떻게 제가 무슨 과로 가면 좋을까요? 그냥 저는 그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진로에 관해서는 그랬던 것 같고, 그냥 남들도 근데 또 다들 비슷했던 것 같아서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아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지금 아이하고는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지내는 것처럼은 지내진 않으시죠? 그렇게 안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내분 표정이 지금 오묘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우리 집이 조금 너무 대화가 없고 아버지하고 이런 게 없나? 이럴 텐데 뭐 다른 집도 다 비슷해요.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은 집동물보다는 야생동물처럼 자란대요. 그 야생동물은 뭐예요? 혼자 다녀요. 정서가 혼자 다니고, 그래서 야생동물처럼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가 엄청 큰데도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형제가 많은데도 자기의 정서가 혼자 다니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냥하고 혼자 아프고. 그러면 누가 아픈데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야생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치료하나 봤더니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먹지 않고 눈 뜨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호흡이 골라지면서 회복된대요. 저는 남편이 밥을 먹고 자고 그게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야생성을 가진 동물들이 힘들 때 나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근데 이게 대화하면서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장된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회사 일 너무 힘들어. 아, 나 그만두고 싶어.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우,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 할 수 있으면 일 안 하고 쉬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남자가 40, 50이 되면 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해요. 하는 남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내분한테 그걸 얘기를 하냐. 아니면 남자분이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안 힘들어서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말 안 하실 수도 있죠. 남성분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힘들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자, 여러분이 웃으면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 타이밍에서 웃으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내분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의 해결에 뭐 그런 도움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내한테 걱정만 끼치고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리고 뭐 힘들어 한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은. 어떠세요? 남편분은 전혀 힘든 게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괜히 해서 걱정 끼치고 이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괜히 바깥의 일을 안으로 가져오는 거는 조금 여기 저희 가정은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데 거기에 제 바깥에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조금 저도 바라지 않는 바고요. 그렇죠. 다른 걸로 고민을 이 가족끼리는 해야지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괜히 전혀 관련되지 않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서로 고민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네네 제가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이제 그쪽 일을 조금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 남편분의 스피치는 상당히 정치인들의 스피치란 말이에요. 말을 직선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 와이프를 자꾸 봐요. 이렇게. 그거는 두려움을 의미하거든요. 두려움 아니면 배려. 예? 남편분 맞아요? 네. 맞단 말이에요. 저 정치인 스피치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갈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두렵나요? 아닙니다. 또 봐. 계속 본인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와이프를 딱 이렇게 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애정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남녀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보고 언어를 되게 중립적 언어를 쓰시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저는 뭐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 의미의 대한민국 남자들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밖에 일을 집에 갖고 오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게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야생동물의 방식,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이나 수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지거든요.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남편분 제 얘기가 좀 일리 있나요, 없나요? 또 봐. 저거 봐. 아니, 지금 일제 강점기야 뭐야, 지금? 봤죠?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이미 선생님은 그냥 표정으로 다 말하셨어요. 아, 네. 자, 아내분한테 마이크 주시고 남편분이 왜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눈치 보나 봐요. 네? 자기는 좋아 죽네. 자기는 좋아 죽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자기는 막 밝게 웃으시네. 왜 이렇게 남편분이 좀 이렇게 배려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죠? 맞아요. 아, 생각이 되게 깊고 그다음에 가족 생각 또 봐. 자꾸. 가족 생각 많이 하고. 가족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네. 아. 근데 이해는 해요. 이제 쉴 때 좀 누워서 뭐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네. 조금 이제 주말 같을 때는 알아서 스스로 좀 집안일에 뭐 재활용도 좀 도와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근데 꼭 시켜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그거에 자기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희 매형이라면 저는 새로운 여성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진짜 저희 매형이라면 누나, 우리 누나지만 안 돼. 정말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는 안 돼. 아니 그거를 시켜서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여성분의 그거는 알아서 해라.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사연 마치겠습니다.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요? 저는 얼굴만 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생길지 아예 안 생길지 생겼다가 금방 헤어질지 모든 케이스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애매합니다. 자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잡고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엄마랑 이모랑 왔어요. 엄마랑 이모랑. 네. 누가 오자고 그래서 왔어요? 엄마가요. 엄마가? 네. 되게 독특하네. 엄마가 딸하고 이모하고 이런 데 오자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지금 20대죠? 한국 나이로 21살. 21살. 그러면 뭐 완전히 뭐 지금 뭐 이런 고민할 때는 아닌데? 엄청 뭐 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건데. 근데 주변에 남자가 없어서 주변에 왜 남자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에요? 여고 나오고 이제 학과가 간호학과여서 없어요. 환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 새끼가 부실한지 안 한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나이에 비해서 마음이 되게 단단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어머니 맞죠? 이쪽이 어머니예요? 제가 보기에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고 되게 생각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따님하고 잠깐 말해보면. 어머니 맞죠? 되게 조용하면서도 아. 생각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21살 목소리가 아닌데. 남친은 언제 생길까요? 보통 정신이면 이렇게 물을 수가 없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 제 주변에 아는 동생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아는 동생들이 없어. 그 소개는 못 시켜주겠는데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약간 제가 너무 이런 느낌이지만 그냥 친한 사람 소개시켜주고도 싶지만 사촌 동생 같은 사람 소개줘서 되게 가족이 되면 되게 좋을 느낌. 전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되게 그 예쁘고 화려한 꽃이 아니라 뿌리 내린 나무 같은 사람. 어머니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쵸?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고 되게 잘린 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막 예쁘고 막 말하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뿌리가 땅에 내려진 것 같지는 않네.
그런 사람이 있고, 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화려하게 뭔가 엄청난 꽃을 피운 건 아니지만 아, 좋은 땅에 좋은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알아보는 게 더뎌요. 멍충이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를. 젊은 애들은. 왜냐하면 젊은 남자일수록 되게 화려한 꽃처럼 핀 여성을 선호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남자, 안목 있는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뭐 부분 시술이나 이런 걸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래도 딱 얘기해봐요. 이거 방송 여러 사람이 보니까 인스타 하면 인스타 주소도 얘기하시고. 인스타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아, 안 그래요? 되는데 아. 간호학과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군대 지원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에? 공수부대 707 같은데 지원할 때 국가의 기둥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저 친구는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조금 그래도 조금 어필해봐요. 좋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지금? 지금 직원 찾고 있는 느낌 지금. 자, 우리 친구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여자 직장인입니다. 1년 넘게 남자친구와 교제 중입니다. 이 사람이 좋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나이에 너무 쫓기는 걸까요? 이건 늘 말씀드렸던 건데, 여대에 한 몇 년 강연을 할 때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오빠를 좋아한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렇지만 오빠가 좋아 보였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좋아하는 거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거는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던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가를 지불하려니까 아까워. 그러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웃는 사람들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찬스냐면 새로운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그 오빠를 좋아했는지, 그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갔으니 기다림의 대가를 감정으로나 의지로나 지불하신다면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겠어, 2년 가까이. 그렇다면 그것은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의무는 없다고 5번 얘기했는데 전에 쌩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연애거든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이 오빠를 좋아했는지 좋아 보였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편지를 쓰세요. 하얀색 종이에 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학생이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에게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좋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온전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지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연을 좋아했어요. 그럼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티켓을 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티켓이 나름 구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빨리 마감됐죠.
뭣도 아닌 게 되게 빨리 떨어지네. 씨, 정말. 아 짜증나. 씨, 뭐 진짜 김창옥 진짜. 웃었다는 건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근데 여기에서 진짜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달에 생각해요. 한 달 기다렸다가 티켓 올라오는 거 알면 얼른 그걸 한다고요. 그것도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 플러스 신경 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10년치 거를 땡겨서 저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아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진짜 더 좋아한다면 반복해서 지불하고, 더 진짜 좋아한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사랑은 되게 이기적인 수학 셈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겉으로 내가 줬어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내가 줬는데 또 줘. 근데 왜 주겠어요? 자기 마음에 이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많이 줬는데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대. 그건 이 사람이 이 대상이나 그러니까 그게 뭐 인물의 대상이든 어떤 가치의 대상이든 자기의 사랑이 되게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대가를 치르고도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자기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될 수 있다면. 그러니 진짜 좋아한다면 이 여성이 그 남성에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기다림이든 눈물이든 자존심이든 뭐든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할 만한 자기 강력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행운이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더 행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근데 좋지만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는 건 전 참고로 반대. 그래서 돌아온 저희 누나들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혹시 현장에서 손 들고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왔고요. 네, 보통 동네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 네. 네. 엄청 팬이라서 제가 기다리다가 티켓 구해서 여자친구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 673일째 만나고 있고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서 네. 한데 사실 남자들이 말을 함축적으로 하고 짧게 말하고 이렇게 핵심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길게 자세히 풀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지금 억울함이 막 쌓여 있네요. 길게 자세히 풀어서. 네. 근데 여자친구는 그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남자들이 또 언어 스타일들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어제 만나고 왔는데 뭐 했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뭐 뭔 얘기했어? 그냥 했던 얘기 또 하지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원하는데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뭔가 함축적으로 짧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 죽었다던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떻게 죽었대? 죽을 때 뭐라고 했대? 자세히 말해보라고.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해? 나는 자기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맞아요. 대화를 자꾸 하자고 그래. 대화를. 대화. 막 나오라고 꼬챙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풀어야 된다고 계속 이러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저는 내년 한 8월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뤄요. 미루고 자, 지금 일단 미뤄야 되고 지금. 근데 제가 여자친구분한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남자 되게 괜찮은 남자 같다.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진짜 나이를 먹었는지 올드하게 자꾸 그런 마음을 옛날에는 내 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건데 이제는 내 조카인데 애 진짜 괜찮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아,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가족으로 서로 우리가 연결되기에. 그리고 남자 중에 이 남자분이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얘기할 때는 그 자세와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런 것도 저 정도면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대에서 하는 거는요,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능을 엄청나게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가 저처럼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무대 끝나면 아까 말했잖아요. 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도 제가 보기엔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지금 남자친구가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할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고 결혼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요 정도인데도 내가 그러면 요 정도 값에 서로 조금 맞춰서 나는 결혼할 만한 가치를 느껴. 그러면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난 모자라. 서로 누가 나이가 많아요? 동갑이 있고 아, 동갑. 생일 좀 빨라서 오빠인 줄 알고 소개를 받았는데 동갑이었어요. 아, 연상을 만나고 싶었는데 소개해주는 그 친구가 동생이어서 오빠야. 근데 자기한테는 오빠죠. 이런 건 또 자세하게 얘기하네요. 이놈이 이거 보통 놈이 아닌데 지금 아까 말한 거랑 지금 다른데 지금 본인 억울한 거는 엄청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 지금 나 지금 원래는 여자 쪽으로만 너무 기울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본인이 뭔가 억울한 거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런데요. 남자는 새로운 내용이거나 논리적인 내용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 언어를 계속 생성한대요. 되게 새로운 내용이야. 논리적인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 야, 뭐 그거 어떻게 됐어? 뭐 그 강의를 갔는데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말한다는 거죠. 근데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건 남자는 잘 안 하려고 하긴 해요. 그쵸? 뭐 나 살 빠진 것 같지? 살 빠진 것 같지? 뭐 이런 거. 나 살 빼야 될 것 같지 않아? 빼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피곤하다 씨. 빼라고. 집에 갈 때 뛰어가.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 괜찮은 남자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여성분도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진짜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자친구하고 정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올라오세요. 예.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유튜브를 켜네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V 하지 말고 673. 제가 3 할게요. 6, 7, 3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강연이 무슨 성경책처럼 본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님 뭐 불경 말씀도 아니고 내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있고 생각이 많은 나이가 됐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전문가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좀 보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보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같이 쓰라네요. 그래서 운동한 지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혈색이.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토요일 날 오실 정도면 진정성 있게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시는 분들일 텐데 생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면 몸을 좀 정기적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집에 갈 때 뛰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많은 곳에 근무하면 시기, 질투, 감정 싸움이 힘들고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면
제가 바람이 날까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순간 욕할 뻔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바람이냐 시기 질투냐, 동물들이랑 일을 해야 하나요? 어디 계세요? 우리 걱정 많으신 분. 아내가 어디 갔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네. 지금 담배 피면서 걱정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새끼, 이제 이게 동물이야, 이거.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오셨어요? 오셨다. 자, 선생님, 일단 바람은 아닙니다. 자, 바람 아니고요. 자, 이거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의 그 느낌에서 어떤 깨끗한 인간의 강직함이 느껴지고요. 지금 선생님의 사연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바람이 날까 걱정된다고 하는 거는 남편분의 걱정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남편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7년 됐습니다. 17년 됐는데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여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죠. 맞죠? 그 얘기는 예전에 한 내용이고요. 예전에.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예전에 했고요 할 때 아내분이 치면서 이 새끼가, 말 똑바로 해, 이 새끼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남편분께서는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하시는 거죠. 남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근무해도 뭐 아내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그거를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바람이 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힘들까봐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저만 일하면 되는데라는 취지로 이렇게. 네. 근데 아내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냥? 이거 오해인 거죠. 근데 그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네, 하긴 했는데 속내는 그게 아니었었죠. 얘기는 하긴 하셨다. 네. 아내분은 이제 일을 하시기를 결정하신 겁니까? 네. 하실 거예요? 네. 남편분은 일을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어쨌든 교육비가 이제 점점 많이 많이 되니까. 들어가는 나이라서 그런 부분의 비중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일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 남편분은 아내분이 어떤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공인중개 사무소를 좀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근데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좀 어려워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만 나중을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내분은 어떤 거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좀 행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순발력 있게 행동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역량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조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습니까? 온화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살짝 엄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까? 용서받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딱 못하면 조금 따끔하게 혼나고 이러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게 조금은 버겁다고 느낀 적은 없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제 스펙이나 어떤 것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부족하지 않게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쩌면 선생님은 더 내가 열심히 더 일을 해서라도 애들을 더 그걸 해줄 거야. 남편은 너무 세상을 몰라 지금. 근데 남편들은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다 자기 복이 있어, 여보. 자기가 그렇게 안 해줘도 될 애들은 돼.
자기가 그렇게 해줘도 안 될 애들은 안 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요 범위 안에서 하자. 남편분은 어떻게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내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신이 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아내분은 그거는 옛날 얘기야. 따봉이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누가 그렇게 해서 돼? 다 부모가 지원해줘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애들이 뭘 알아가지고 돼? 이렇게도 안 해주고 무슨 부모가 부모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또 서로 좀 의견이 또 달라지고 결국은 아내분의 말대로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어머니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그 마음에 되게 숭고히 동의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해주면 좋지만 전 첫째가 엄마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친밀한 느낌과 엄마가 괜찮은 컨디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우리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엄마가 되게 고민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얼굴에 기운이 안 좋아지고 아빠하고 조금 또 기운이 안 좋아지고 또 엄마가 아빠를 조지고 또 아빠는 또 무참히 당하고 이런 모습을 결국 보면 아이들은 우리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럼 착한 아이들은 눈치를 채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힘든 건 우리 학원비, 우리 사교육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과연 아이들의 마음에 플러스가 있겠지만 마이너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 이 정도는. 그렇다면 하셔라. 그렇지만 엄마가 너무 버겁다면 차라리 엄마가 여유롭게 살고 아빠랑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뭐 나한테 사교육비 엄청 쓰고 엄마는 힘들고 막 그럼 나중에 남편도 마음이 무겁고 또 내가 정말 능력이 많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또 남편은 착하니까 또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더 많이 해서 쫙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내가 그게 안 돼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또 힘들어하고 막 이거 또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또 막 생각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남편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나요?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봐봐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돈을 좀 부족하게 벌어와서 그렇다라는 생각은 저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잘해서 굳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사람 사는 게 별게 없는데. 아버지도 살짝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살짝, 많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 입장에서 많이는 아니고 살짝. 그렇지만 저는 아버님에게 한 표.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 드는 게 아니라 제 개인으로서 한 표. 그렇지만 살짝 그런 거는 있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애들이 나중에 이거 다 볼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 예. 제가 대신 할까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커서 애들이 시집 가고 이제 장가를 갈 때에 유미나 민성아 그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를 아빠가 이제 증명을 할게. 그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잘해라. 잘하자. 남자가 두려울 때 나오는 스피치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니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아버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2주밖에 안 된 갓 신혼 부부입니다. 앞으로의 부부 생활이 설레이지만 걱정도 가득한 저희에게 서로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첫 시작의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은 우리 두 분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이탈리아로 다녔어요. 이탈리아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운동하다가 만났습니다. 운동하다가? 네. 어떤 운동이요?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래요? 두 분 얼마 하셨어요? 저는 한 지금까지 2년 정도 했고요. 2년. 네,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도 저보다 한 몇 개월 먼저 했습니다. 그 센터 같은 센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거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손도 잡고. 결혼하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거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부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네요. 같이 밥도 처먹어야 되고 저희는 넙죽넙죽 잘 처먹고 아이고 정말 숨 쉬는 것만 봐도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워. 너무 보기 좋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시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잘 맞으면은 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잘 맞으면 우리는 우리의 숨을 참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웬만하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기보다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하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나랑 누가 잘 맞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연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뭐를 아는 거냐?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지점은 뭔지. 나 이건 양보 못하겠어. 아니면 난 요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저 사람이 괜찮다면. 이런 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웬만하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연애를 많이 해서 본인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연애를 해야 또 저 여성은 어떤 여성인지도 알고 또 저 남성이 어떤 남성인지도 알고. 왜냐하면 무조건 혼자보다 잘 맞는 둘이 낫거든요. 최악은 뭐예요? 잘 안 맞는 둘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녀 체험해 보니까 숨을 참아야 깊은 곳에 가서 뭘 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맞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맞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연애 2년하고 이제 결혼한 지 막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막 호르몬 대폭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결혼 생활 해보니까 남자가 막 여러분에 대해서 흥분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게 계속 지속되던가요? 떨어지던가요? 어때요? 예? 무예요? 지금 무? 빅뱅? 계속 흥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좀 참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참으려면 숨을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숨을 쉬어야 숨을 참죠. 그러니 연합할 때 필요한 건 내가 어떨 때 숨을 쉬는지를 알아내고
상대방이 숨을 쉬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은 관계의 기초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뭐 게임이나 이런 건 안 좋아하죠? 운동하니까. 네,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게임도 안 하고 또 뭐 술도 잘 안 마실 것 같은데. 술을 잘 못해서. 그럼 뭐 마약 같은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마나 이런 거 뭐 미국 합법화된 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럼 뭐 너무 이상적인 남자인데. 지금 다른 여자분들 표정이 오래 갈 것 같냐? 이런 분들 신경 쓰지 말아요. 삐뚤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를 존중해주고 지원해주려고 하고, 그게 경제적 지원이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자기야, 자기가 그런 걸 좀 가져. 그런 서로. 우리 남성분은 뭐 할 때 내가 딱 내 마음이 숨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충전되고? 저는 운동할 때 조금 그런 해방감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클라이밍 할 때? 네, 아니면은 요즘에 그 최강 야구를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야구 직관 경기 같은 거 보는 거 네, 이럴 때 딱 이렇게 풀리죠. 네. 스트레스도 없고. 네,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고 이럴 때. 좋다. 우리 여성분은요? 아내 되시는 분은 뭐 할 때 내가 숨을 좀 쉬어서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운동. 네? 전 운동. 운동할 때? 네.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부부가 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취미 뭐예요? 우표 수집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정말? 독서입니다. 운동 뭐 좋아해요? 저는 헬스 3년 하고 지금 클라이밍 한 2년 정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운동하세요? 원래 남편 만나기 전에는 거의 5일 내내 계속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3일 정도 운동을. 그럼 그 일을 할 때 뭐 해요, 이제는? 클라이밍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한잔 하고 이렇게 음주를 하면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만약에 허용 가능하다면 아내의 그 숨 쉬는 그 구멍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지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트레스 쫙 풀고, 그러면 이제 아내 되시는 분도 뭔가 내가 내 숨을 참고 내가 뭔가를 또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너무 좋은 때 왔잖아요. 우리 서로 한마디씩 합시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영상 메시지, 이거 유튜브에 평생 남는 거. 이건 편집 안 하고 진짜 평생. 나 또 뭐 결혼 이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이건 추억. 효경아, 우리 닮은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워. 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도. 경찬아, 내가 많이 좀 성격도 욱하고 너에게 많은 상처를 가끔씩 간혹가다 주긴 하는데 너가 잘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주사 있어요? 주사는 없는데 제가 성격이 조금 욱해가지고 가끔씩 남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걸 본인이 그런 알고는 있는 거네요? 네, 알고 있는데 그게 그 감정이 한번 싹 올라오면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네, 좀 되게 못되게 말을 약간 비꼬듯이 못되게 말을 비꼬듯이. 운동 좋아하잖아 자기는 뭐 이렇게 직관해 야구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비꼬는. 뭐가 하나씩 나오네요. 아까는 되게 이상적인 만남인 것 같았는데 뭐가 하나씩 계속 나오네요. 허그 한번 해주세요.